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추사는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 근데 추사는 약간 천재기가 있어요. 천재기가 있는데 노력을 해요.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동에서 고서점 문우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복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통문관에 가기 전에는 어렸을 때 한문 공부를 했어요. 조금 했지만 뭐 사서 정도나 읽고 그런 정도였는데 서울에 와 보니까 서울이라는 데가 시골에서는 우물한 개물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통문관에 갔을 때 가장 첫 번째 만났던 분이 백아 김창현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백아 선생은 창문여고에 그때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그분한테 이제 어려운 한문 문장이 나오고 책보다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을 했고, 이제 이분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로 말하면 당색이 노론에 속한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는 이제 소당 윤석호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소론 쪽에 아주 유명한 분이고 명제의 후손이셨는데 그분한테도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얼마 있다가는 청명 임창순 선생이라고 지곡서당 만든 분이신데 한림대학에 아마 그 부설로 있었죠. 그 선생님이 인사동에서 태동고전연구소라고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주역 같은 강의를 거기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 넘어서 90년 가까이 돼서는 노천 이구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사동에서 이문학회라고 하는 서당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서당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은 그 이문학회 서당을 제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문관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때 한글학회에서 한글만 쓰자고 주장을 할 때 한글만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글과 한문을 같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한글학회는 최원배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만 쓰자고 운동을 했고, 이 통문관에서는 그때 한국어문교육연구회라고 생겨서 일석이승 선생이 회장이 되셔서 남광우 선생이 총무가 돼가지고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된다. 사무실이 통문관 3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불문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은 일석이승 선생, 한문학계 이가원 선생, 소설가 정광용, 국어학자 이승영, 역사학자 이우성, 그건 난다 긴다는 양반들이 다 들락날락하고 국립박물관장 최순우 이런 양반들. 그 양반들 오면 내가 이제 좀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도 심부름도 하고 책을 날라서 갖다 주기도 하고, 하여간 그때 그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학교 교수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나보다 어릴 텐데 그 양반들의 선생님의 선생님뻘,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다 내가 모셨던, 근데 그분들이 참 인품이 훌륭했어요. 또 30년은 아니고 한 25년? 20년은 기업에 남은 건 많은데 하피첩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하피첩이라는 게 뭐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다가 귀향을 가잖아요. 그래서 18년 동안 있었는데 한 10년쯤 됐을 때 부인이 시집 올 때 입고 온 치마를 보내요. 근데 치마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낡은 거는 버리고 그 깨끗한 도만 오려가지고 첩을 만들어요. 그때는 세 첩인 줄 알았던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네 첩으로 되어 있던데 그때 세 첩이 나와가지고 그 세 첩 속에 아들 손자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글을 적었어요. 가계란에 가계. 아버지가 좀 경계하는 글, 아들한테 주는 그런 글을 적은 첩인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흥분했죠. 하피첩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수첩이 있어요. 자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수첩이었는데 그 표암 강세왕 그 집이었는데 그 자수가 조그만해요. 그 십장생활 자수를 놨는데 기가 막히게 넣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선조 중에 한 분이 중국에 갔을 때 황제한테 받은 비단을 가져왔는데 그 비단에다가 부인이 거기다 술을 넣은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이제 추사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추사는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 근데 추사는 약간 천재기가 있어요. 천재기가 있는데 노력을 해요.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면 벼루를 10개를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벼루 10개. 근데 붓을 1000자루를 몽땅 붓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정도 글씨 못 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내려오는 글씨는 한석분도 마찬가지고 안평대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채만 써요. 조선의 그 어떤 그 유교 질서가 엄청 심했어요. 더군다나 서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중인도 마찬가지고. 추사는 그런 사람에 관계없이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도 하기 어려운 거죠. 예, 추사의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몇 있는데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계산무진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계자인데 그 계자도 우리가 쓰는 신의 계자가 아니라 고자. 신의 계자에 고자를 썼고 그 일부러 그걸 맞추기 위해서 쓴 거죠. 그 다음에 몇산자, 무 없을 무자, 다할 진자인데 다할 진자 밑에 핵이라든가 그 없을 무자 밑에 핵이라든가 그 하여간 조화를 보세요. 이런 글씨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냥 미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상상도 못했던 글씨 쓰는 거예요. 뭐 노노, 뭐 맹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책도 있지만 이제 뭐 추사의 글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추사의 글 같은 것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 한자로 된 거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것도 그걸 그냥 하나의 설화집 같은 거로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 상상력도 많고 요새 그 영화 같은데 뭐 지옥 같은 얘기 갖고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상상력이 무궁한 책들이 우리나라 삼국유사도 있고 많고 또 우리나라 역사 지금 얘기하지만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국여지승남 한번 보면 각 지방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소위 백과전서 같은 건데 동국여지승남, 그 다음에 열여슬기술. 그건 뭐냐면 열여슬기술은 조선시대 거지만 사실은 이제 열여슬기술을 보면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기전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우리나라 근대 책들 중에서 내가 어디 가면 꼭 권하는 책이 하는데 윤호영이라고 하는 예전에 수필 쓰던 양반이 있어요. 한문도 잘하시고 했던 분인데 고독의 반추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어요. 난 그걸 많이 추천합니다. 고독의 반추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읽으면 우리 이제 고전 냄새도 많이 나고 글도 아주 어떻게 좀 미려하게 글도 이제 수필이라는 게 어떤 걸 알 수도 있고 또 배울 점이 많아요. 그 안에 내용정에서도.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규범이라는 것, 예의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데 동양에서의 기본은 예의요, 예의. 그리고 차를 타거나 아니면 어디 갈 때 너무 핸드폰 같은 데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주위에 뭐가 있는지 주위에 그냥 자동차가 와 있는지 안 오는지 이런 주위를 둘러보는 거, 좀 멀리 보는 그런 것들. 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 그게 고전이에요. 요즘 사실은 미술이 항상 붐이 탔었는데 근간에 와서 약간 이 정권에 들어와서 약간 좀 이렇게 다운되는 형편이지만 미술 붐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면 지금 경매회사들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이런 미술품에 더 관심이 갖는다면 조금 인터넷 같은 데 뒤지면 아주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그런데도 더 관심이 갖는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